원피스 1132화의 표지 현재에는 우동성에 도착한 야마토와 일당들이 그려집니다. 야마토는 1년에 일어났던 와노쿠니에서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추적하다 결국 범인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고, 범인을 쫓아 우동성으로 오게 된 것을 보면 1년에 일어났던 사건의 범인은 백수의 적단의 잔당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병의 적단은 밀지모자 일당을 돕기 위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이후 도리부로기를 필두로 하여 밀지모자 일당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엘바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드가 루피, 나미, 조로, 쌍디, 우섭, 초파를 납치하였지만 이들은 금방 로드의 함정을 간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거병의 적단의 배가 엘바프에 돌아오자 엘바프의 아이 코르는 기뻐하며 그레이트 에이리크 호야, 거병의 적단이 돌아왔어. 어이 선장님들, 주점에서 마시고 갈 거야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해맑게 웃으며 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그립니다. 그리고 코르는 곧바로 주점으로 향한 뒤 큰일 났어, 직접 위로 가려는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주점 주인은 그래 손님이 있다면 현명한 걸지도, 그 사람들 마시기 시작하면 3일은 눌러 앉으니까 너도 양계에 갈 거라면 이걸 리플리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 넣었어 라고 말하며 코른에게 특별한 바구니를 건네줍니다. 샹크스는 엘바프와 연이 깊은 인물로 밝혀졌으며 엘바프에 침략한 키드를 쓰러뜨리며 엘바프를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른 역시 샹크스를 존경하고 있었고, 코로는 샹크스를 두목이라고 부르며 주점 주인에게 도리부로 선장이 데리고 온 해적 알고 있어, 얼마 전에 사왕이 됐다지 뭐야, 빨간머리 두목도 말했어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코론에게 이 이름을 잊지마, 밀지모자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가 사왕에 등극하기 이전부터 코론에게 루피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었고, 코론 역시 루피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론과 루피는 샹크스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손쉽게 인연을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론은 주점 주인에게 특별한 바구니를 받은 이후 곧바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떠나갔고, 주점 주인은 어이 꼬맹아, 연애 안주는 나중에 주겠다고 두목들에게 좀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한편 하이루딘 역시 엘바프에 도착한 거병의 적단의 배 그레이트 에이리코호를 보게 되었고, 하이루딘은 저길 봐, 그레이트 에이리코호야, 타이밍 참 좋네, 지금 무지개가 걸린 것 같아, 겸사겸사 타도록 하자 라고 말하며 거병의 적단 밀지모자 일당과 자연스레 합류하려 합니다. 로드에게 납치당하지 않은 브룩, 프랑키, 로빈, 징베, 보니, 릴리스 등은 루피와 동료들을 수색했으나 동료들을 찾는 데 실패했고, 우선 엘바프에 정착하여 그들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대한 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브룩은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무지개를 본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고, 보니는 선명하게 보여, 징베는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였나, 릴리스는 언제 봐도 신기하고 예쁜걸 이라고 말하며 무지개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브룩이는 무지개가 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무지개가 아니라 태양석 페인터로 그린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징베는 당황하며 그린다고 자네가 저 무지개를 띄우기라도 한 건가 라고 물었고, 브로기는 당연히 그렇지 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도리와 브로기가 무지개의 비밀에 대해 말하는 동안 거병의 적단의 조타수는 기스까지 얼마 안 남았어, 두목들 이제 출발한다 라고 말하였고, 브로기는 너희들 우리들을 꽉 잡고 있어 라고 말하였고, 도리는 배가 수직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기슭에 가까워졌기에 배가 급격하게 기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밀지모자 일당은 가까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아참 설명하지 않았지, 엘바프 마을은 저 나무 위에 있어 라고 말해주었고, 도리는 그래서 직접 무지개를 건너서 가는 거야, 도착하면 성대하게 연회를 열자고 라고 말하며 엘바프 마을은 기슭 너머 거대한 나무 위에 있기에 무지개로 가장한 다리를 건너가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배가 수직으로 기울었다 고 설명해줍니다. 릴리스는 배가 펑크답게 무지개는 빗방울에 비친 빛이 굴절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하며 무지개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나, 도리와 브로기는 너희들 무슨 바보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무지개는 건널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며 엘바프에 있는 무지개가 진짜 무지개라면 건너기 힘들지 모르지만 태양석으로 그린 그림에 불과하기에 무지개를 건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병의 적단의 배는 무지개를 건너가고 있었고, 도리와 브로기는 오늘은 순풍이 불기에 무지개 타기 좋은 날씨라고 말하였고, 무지개의 흐름에는 저항력이 없기에 한 번만 저어도 그대로 배를 옮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지개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굉장히 7색깔의 바다 같아, 반짝반짝 소리도 나고 귀여워 라고 말했고, 로빈은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모르는 게 잔뜩이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거병의 적단의 배를 쫓아온 하이루딘의 배가 나타났고, 거병의 적단과 하이루딘은 무지개 위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어이 도리 부르기 두목들 밀짚모자 있어 라고 물었으나, 도리와 부르기는 밀짚모자를 포함한 몇몇의 동료들은 조금 더 있다가 올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그렇구나, 밀짚모자와 몇 명은
나중에 오는 건가? 그 녀석을 위해 헤리지카를 사냥해와서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우호 헤라지카는 맛있지 배고파지기 시작했는걸 이라고 말했고, 하이루디는 잠깐 덱들은 먹고 남아있을 경우야 밀짚모자 일당에게 먹일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는 무지개 다리는 명계와 양계를 잇는 현수교라고 소개됩니다. 루피는 홀로 숲으로 진입했다가 엘바프의 저주받은 왕자 로키와 만났으나 로키가 자신과 만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우선 루피는 로키와의 만남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동료들 골드버그와 게루즈는 로드와 생긴 오해를 풀고 함께 엘바프로 향하고 있었고, 게루즈는 루피를 매우 귀여워하며 자신은 인간을 귀여워하며 로드와는 다르기에 몹쓸 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루즈는 로드가 한 몹쓸 짓에 대해 사과합니다. 한편 나미 초파는 여전히 로드에게 쫓기고 있었고, 로드는 이제 정체를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밀짚모자 일당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상디와 소로가 이들을 곧바로 응징해버렸고, 로드는 거대한 나무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디는 만족해하며 자신도 얼른 거인의 나라를 보고 싶기에 빨리 엘바프의 중심지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로드는 과한 소유욕을 보이며 어찌됐든 손님인 밀짚모자 일당 앞에서 추태를 보이고 있었고, 게루즈와 골드버거는 곧바로 로드를 참교육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게루즈를 보고 반하게 되었고, 조로는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로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써니오도 되찾게 되었고, 다시 숲으로 갔던 루피아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게루즈는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였고, 골드버거 역시 로드의 일에 관해 사과한 뒤 이제 자신들이 길 안내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솝 가자 2층에 엘바프 마을이 있대 라고 말했고, 게루즈는 이 숲을 빠져나가면 구름이 나오니까 그걸 타면 마을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엘바프에 대해 설명해주며, 엘바프는 거대한 나무를 기준으로 위쪽부터 1000개, 양계, 명계 총 3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도리는 우리들이 사는 건 햇빛이 드는 양계야. 2층에는 몇 개나 되는 마을이 있지. 너무 넓어서 모든 풍경을 다 내다볼 순 없지만 저기 우리들의 마을, 어서와라 엘바프에 라고 말했고, 엘바프의 장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대함이란 감동이다. 이 절경을 누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랴 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솝은 루피와 함께 언젠가 엘바프에 가겠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 전원이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엘바프의 장활한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도달한 뒤 일반적으로 그 총칭으로 엘바프라 불리는 거인들의 왕국, 풀이나 나무, 덩굴이나 꽃, 벌레, 물고기, 새,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대해서 그저 놀라 숨을 멈춘다. 모험가들이여,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라. 하지만 모든 것이 거대한 신비의 땅 엘바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한 가지만 적자며 마음 한구석에 이 말을 새겨두길 바란다. 이 땅에 오래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탐험가 루이 아노트의 전언이 공개됩니다. 참고로 탐험가 루이 아노트는 과거 원피스에서 언급되던 유명한 탐험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루이 아노트는 엘바프에 와보았을 것이며 어떠한 연유로 엘바프에 대해 경고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나타나기 직전 사카스슨 남자가 이들에게 와라라고 말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도달하자 사카스슨 남자 역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카스슨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유력한 인물은 금사자 시키이며, 그 이유는 우선 사카스슨 남자와 시키가 닮아 있으며 시키 역시 사카스를 쓰고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피와 대치한 동물들과 방독면을 쓴 남자들이 스트롱월드에 등장했던 동물과 캐릭터들이기에 이 역시 시키가 사카스를 쓴 남자라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 외에도 가반 불의 상처 남자 루이 아노트 등이 사카스 남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가반 불의 상처 남자라며 엘바프가 밀짚모자 일당이 라포테로 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